어느 일요일 오후 종훈의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빠, 그거 남았어요? 좀 마시면 안 돼요? 차 안 컵홀더에 꽂혀있는 음료수가 종우의 눈에 띈 모양인데요. 이거 언제 거야? 글쎄, 그저께인가? 아니다. 다 마시면 버리라 했잖아. 종호야, 넌 이런 음료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요즘 날씨가 추워서 차 안에 며칠씩 냅둬도 잘 안 상해. 됐네요. 항상 마시면 안 버리고 차 안에 그냥 두잖아. 유독 식탐이 많고 단 음식을 좋아하는 종우 때문에 지연 씨는 나름대로 걱정이 많습니다. 잠시 후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지연 씨가 돌아보니 배고픈 종우가 이젠 아예 장바구니를 본격적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김종호, 뭐 하는 짓이야? 엄마, 배고픈데 이거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밥 먹기 전엔 절대 안 된다 했지? 다음부턴 절대 과자 같은 거 안 사준다. 굉장히 화목하네요. 대화를 많이 하시네, 가족들끼리. 실망한 종우의 모습이 용호 씨는 괜스레 안타까운데 그거 좀 주지 그래. 한참 먹고 클 때라 그러는 걸. 옆으로만 크니까 그렇지. 자꾸 군것질만 하고. 다이어트 시켜야 돼. 잠시 후 집에 도착한 용호 씨 가족. 그런데 차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엔진오일 갈 때가 됐나? 며칠 후에 스키장 갈 건데 거기서 문제 생기면 어떡해. 그러게. 말 나온 김에 손 좀 봐야겠다. 또 직접 하려고? 그냥 카센터 가지? 그냥 엔진 오일이랑 냉각수 손 좀 보는 건데 뭐하러 돈을 들여? 다 혼자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차를 정비해보겠다는 남편 용호 씨. 시운전 진짜 좀 어렵죠. 왠지 불안하긴 하지만 지연 씨는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집에서 사면 괴로워지기가 쉽죠. 그렇죠. 여보, 엔진 오일이랑 부동액 같은 거 다 어딨지? 저번에 당신이 보일러실에 놔두는 것 같은데? 참, 보일러 하니까 생각났는데 보일러도 한번 체크해봐. 온도를 암만 올려도 별로 따뜻한 것 같지 않아. 그래, 알았어. 차를 손보기 전 용호 씨는 지연 씨가 말한 대로 보일러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요. 정말 잘하시네요. 맥가이버예요. 여보, 문제가 뭐야? 에어 좀 빼야겠는데? 에어? 그게 어딨는데? 바닥에 난방구를 좀 빼주면 돼. 내가 알아서 할게. 든든해. 족해서. 보일러 수리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차를 손볼 차례. 용호 씨는 본격적으로 겨울 여행 대비 자동차 정비에 나섰는데 그때 심심해진 종우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내가 좀 도와줄까요? 아이 자식, 아빠 도와주려고 왔어? 네. 그럼 보일러실에 아빠가 공구등 깜빡했거든? 그거 좀 갖다 줄래? 네. 그래, 와. 용호 씨는 종우가 들어간 사이 비교적 간단한 자동차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공구통을 가지고 나온 종우. 보닛이 활짝 열려있는 자동차를 보자 호기심이 생겼는지 목을 길게 빼고 구경하기에 열심인데요. 떨어져 있어. 넌 아직 어려서 위험해. 차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긴 했지만 종우는 처음 보는 자동차 안이 마냥 신기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곧 한겨울 찬바람을 이기지 못하자 뭔가 추워? 그러니까 들어가 있으라니까. 용호 씨는 종우를 달래 차 안에서 추위를 피하도록 했습니다. 얼마 후 자동차 정비를 마친 용호 씨. 그런데 혼자 차 안에 들어가 있던 종우의 모습이 어째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죠? 아들, 왜 그래? 그냥 머리가 좀 아파서. 우리 아들 배 많이 고픈 모양이네. 그럼 아빠 차 잘 나가는지 확인도 할 겸 우리 오랜만에 외식할까?
진짜? 아싸! 이게 좋아? 그렇게 종훈의 가족은 오랜만에 외식을 위해 정비를 마친 차에 올랐는데요. 식당으로 가는 차. 배가 고파 힘이 없다던 종훈은 차에 타자 금방 기운이 되살아난 듯했고, 축 늘어져 있던 종우가 조금 걱정스러웠던 지연 씨도 그제야 안심이 됐습니다. 그렇게 식당에 다다랐을 즈음 아빠. 어? 종우가 갑자기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였습니다. 왜 그래 종우야? 여보 종우 이상해요. 왜 저래 왜 저래? 어떡해? 그리고 순식간에 종우는 정신을 잃고 사경을 헤매기 시작했는데 곧바로 정신을 잃은 종우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병원으로 옮긴 지 1시간 만에 종우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종우야 미안해서 어떡하니? 종우야. 뭐가 잘못했죠? 이렇듯 건강했던 종우가 갑자기 쓰러져 목숨까지 잃게 된 것은 종우가 미처 자신도 모르게 어떤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된 데는 영호 씨 부부와 종우까지 모두가 무심코 저지른 어떤 부주의한 행동이 발단이 되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종우가 이렇듯 어이없는 죽음을 맞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정말 귀여웠던 종우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문제 바로 검은칠 걸려있던. 네. 그래도 좀 약간 단맛치기가 좀 꺼려지는데. 오랜만에 해야 돼요. 네. 보자 한번. 제가 저도 모르던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래된 그 물도 뚜껑을 따는 순간 거기에 박테리아하고 이런 모든 세균들이 거기 다 감염돼 있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한 모금 마셔도 여기엔 박테리아가 수억만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걸요? 근데 제가 원래 노래 잘했었는데 그 물을 마시고부터 제가 노래하는 게 못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걸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게 아마 물을 거기다 담아도 뚜껑 따는 순간 아마 거기에 세균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한테는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마셨을 때, 오래된 음료수를 마셨을 때는 정말 치명적이게 복통, 설사와 그 모든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단어 다 나왔는데. 정답은 차 안에 오래 있던 음료수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단순한 거, 정말. 아니, 그럴듯해요. 윤 씨, 그게 맹물일 것 같아요? 먹물일 것 같아요? 먹물일 것 같아요. 들어야 되나요? 들고 치워주세요. 하나, 둘, 셋! 궁금한데요. 아우, 차가워라. 내리시죠. 이제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예, 됐어요. 됐어요. 진먼지 뭔지 이거거든요. 진드기인 것 같은데. 진드기가 없어요. 진드기인 것 같은데. 이제 그린 거 같이 그랬죠. 이번엔 못 맞추면 제가 나갑니다. 와, 정리해야죠. 김종민 씨가 근데 음료수 얘기를 했잖아요. 오래된 음료수. 네. 근데 이게 오래된 음료수가 아니라 그 오래된 그 안에 박테리아가 있다는 게 그 엔진 오일 있죠. 그 엔진 오일이 오래돼서 그렇다고요? 아, 예. 그러니까 보관해 놨잖아요, 엔진 오일을. 그러니까 이게 오래되게 이게 방치가 돼 있으니까 그 안에 박테리아가 굉장히 많아서 여는 순간 공기 중으로 이것들이 막 휘날리는 거죠. 근데 그 엔진 오일을 넣는 순간 그 우리의 그 아이 종우가 그걸 이제 모든 냄새를 다 맡은 거죠. 그걸 맡아서 이제 구토를 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자, 동참하시죠. 오시죠. 황현 씨, 네. 혼자 하세요. 너는 부족한 단어.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무 차가워. 야, 왜 이렇게 흥분하게 났어? 너무 약해.
아까 문제 중에요. 아빠, 엄마도 실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일러실에 부동액, 엔진 오일 남은 거를 넣어놓은 병이 음료수병을 재활용해서 넣은 거예요. 아까 공구함을 가지러 갔던 종우 엄청 애가 표정이 이랬잖아요. 뭘 안 좋아해. 정말 배고팠는데 딱 보니까 음료수 병에 뭔가가 담겨 있었고 이때다 싶어서 먹었죠. 근데 그게 증상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온몸으로 퍼지면서 근데 이미 그냥 머리 아픈 정도로만 생각하고 엄마 아빠가 다 방치했고 종우도 모르고 있었고 결국은 온몸에 퍼지면서 나중에 사망에까지. 나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 재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거기 이렇게 써서 보관을 해야 돼요. 냉각수, 부동액, 엔진 오일 이렇게. 본 설명을 하면 예. 그분들이 그런 교체를 카센터에 안 가실 정도로 아끼는 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갈고 남은 거를 어딘가에 보관을 해두셨다는 거예요. 저는 답을 다른 답인데 같이 말할게요. 네. 세 명이 심판을 세 명이 시간 관계상 그렇죠. 바로 합시다. 네. 네. 자, 뭡니까? 여러분 그 주유소에 가면 그런 문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유 중 엔진 정지. 예. 아까 그 엔진 오일을 갈 때도 똑같습니다. 엔진 오일이에요. 오일을 주유할 때는 엔진을 꺼둬야 돼요. 엔진을 켜놓고 아버님이 계속 가셨어요. 묵은 오일, 새로운 오일 다 뒤엉키면서 그때 발생한 이 실내 이 자동차들은 정답이야. 홀로 남겨진 아이에게 아주 무섭게 검은 손이 돼서 감싸 안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걸 환기를 시키고 가족들이 다 탔을 때 이미 너무 오랜 시간 정말 인상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마실 대로 마신 아이는 구토를 하며 사고를 나게 된 거예요. 맞아. 여러분 명심하세요. 엔진 주유 중은 엔진을 정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뭔가의 작업을 할 때는 잠시 꺼두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검은 둘과 하얀 1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누가 간직하실까? 누가? 하나, 둘, 셋! 느끼라! 느낌이 좋아서 하면서 무섭거든요. 하면서 무섭는데.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겨울 스키 여행을 며칠 앞두고 있던 종훈의 가족. 오랜만에 간식거리를 사고 주말을 맞아 미뤄두었던 자동차 점검을 하는 등 평화로운 연휴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배고픈 종우를 위해 외식을 하러 가는 길에 어찌된 일인지 어린 종우가 구토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고 순식간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의 발단은 바로 종우의 부모인 영호 씨와 지연 씨 그리고 어린 종우까지 모두 무심코 한 어떤 부주의한 실수 때문이었는데 그 치명적인 실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장거리 운전을 하기 전 직접 자동차를 손보기로 한 영호 씨. 엔진 오일은 카센터 가서 하고 부동액은 좀 갈아줘야 되겠네. 동영 먹었구나. 이거지? 이제 고쳐볼까? 영호 씨는 장거리 여행에 대비해 특히 겨울철에 매우 중요한 부동액을 보충해 주기로 했는데요. 색깔이 이뻐요. 부동액은 말 그대로 얼지 않게 해주는 액체를 말합니다. 모든 자동차 안에는 주행할 때 나는 열을 식혀주는 물, 즉 냉각수가 있는데요. 추운 겨울철에 차를 방치해두면 냉각수가 얼어 자동차의 다른 부품까지 손상시키기 때문에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섞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호 씨가 준비한 부동액이 많았는지 남게 됐고 좀 남네. 딱 맞을 줄 알았더니. 대수롭지 않게 차 뒷좌석 아래에 넣어두었던 것이 바로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아빠 여기요. 그때 아빠를 도우러 공구통을 들고 나타난 종우.
그리고 어린 종우를 부동액을 보관해둔 차 뒷좌석에 무심코 타도록 했던 것인데 식당으로 가던 그때 영호 씨 부부가 잠시 다른 데 집중한 사이 종우는 쓰고 남은 부동액 병을 발견했고 희석된 자동차 부동액을 평소 즐겨 먹던 음료수로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마침 목이 말랐던 종우는 아무런 의심 없이 자동차 부동액을 마셔버렸고 잠시 후 자동차 부동액의 주성분인 에틸렌 글리콜에 의한 급성 중독 증상으로 미처 손을 써보기도 전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우는 어떻게 자동차 부동액을 음료수로 착각했던 것일까요? 색깔 때문에. 겨울철에도 냉각수가 잘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동액은 영하 10도 이하에서도 잘 얼지 않는 물질을 주 재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와, 얼지는. 그것이 바로 에틸렌 글리콜. 에틸렌 글리콜은 별다른 냄새가 나지 않아 그다지 위험해 보이지 않는 데다가 강한 단맛이 난다는 게 주된 특성입니다. 단맛이 난다고요? 놀랍게도 실제로 2차 대전 당시 일본에서는 감미료가 부족해 에틸렌 글리콜을 대신 사용했다는데 그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중독돼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 살인당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졌습니다. 에틸렌 글리콜을 마시게 되면 곧바로 간과 신장 그리고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게 되는데요. 성인의 경우 에틸렌 글리콜 10ml 정도만 섭취해도 8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사망하거나 다른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고 무섭네요. 과다 복용할 경우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호흡곤란을 일으켜 짧은 시간에 사망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독극물입니다. 그리고 에틸렌 글리콜의 강한 단맛뿐만 아니라 부동액 특유의 다양하고 밝은 색상도 오인 사고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눈에 잘 띄는 색소를 첨가해 형형색색 고운 색깔을 가진 부동액. 이형이랑 똑같아. 정말 과실주나 음료수와 흡사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은 자동차 부동액과 음료수를 실제로도 구별하지 못할까요? 중독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2세 이하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해 보았습니다. 먼저 음료수 3가지 그리고 부동액 3가지를 섞어놓고 아이들에게 이 중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것과 마실 수 있는 음료수가 섞여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거는 포도주. 그리고 아이들에게 마셔도 될 것 같은 용액을 골라서 해당하는 번호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아이들은 부동액과 음료수를 잘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실험 종료. 번호마다 골고루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요. 자, 우선 1번과 3번 그리고 6번의 스티커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동액은 몇 번일까요? 부동액은 바로 1번, 3번 그리고 5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부동액을 음료수로 착각했던 것일까요? 왜 5번인 것 같아요? 색깔을 보니까요. 색깔이 어떤데? 식용유도 거의 노란색이니까. 그거 노란색이라서 약간 뭐 왜? 올리브색 같은. 3번이요. 왜? 그 포도젓도 같은 거 그냥 거품이 있잖아. 왠지 포도주스나 포도주 나는 것 같아. 그리고 부동액 1번을 가장 많이 선택한 이유도 색깔 봐서? 색깔 때문에. 색깔 달라. 이렇듯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밝은 원색에 달콤한 향까지 나는 부동액을 음료수로 쉽게 오인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른들의 부주의가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액 보충 같은 간단한 차량 정비는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일반 운전자들도 부동액의 사용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액은 원액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돗물과 1:1로 섞어야만 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가 정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물과 섞은 부동액을 표시되지 않은 임의의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부동액을 음료수로 오인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3년 미국에서는 한 남성이 자동차 부동액을 음료수로 착각해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바람에 10여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도 있었는데 이렇듯 가정 내에서는 세정제, 방향제 등과 함께 자동차 부동액이 어린이 중독 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독극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오인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쓰고 남은 세제나 화학물질을 음료수 병이나 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않도록 하며 만약 부동액이나 세정제 등 독극물을 부득이하게 임시 용기에 보관할 때는 반드시 용기에 물질의 이름과 위험한 독극물임을 크게 적어놓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또한 절대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집안 수납장이나 신발장 등에는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두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잠금 장치가 되는 공간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무심코 행한 나의 사소한 보주의가 한순간에 단란했던 한 가족의 행복은 물론 소중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